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프로와 함께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이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더 문제인 거죠. 두 분의 프로 모시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M증권 이동근 신사업 추진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성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오늘 완전히 AI 쪽도 강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쪽 관련해서 전고체까지 지금 흐름 시세 탄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 메이저 수급 주체가 어떤 종목 위주로 또 러브콜 보내고 있는지 같이 점검하면서요. 시장 색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외국인 순 매수 리스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반도체 이름의 1, 2위권에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또 이제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는 상황, KB금융과 같이 밸류업 키워드 보이고 있는 쪽도 같이 보입니다. 바이오 쪽도 보이네요. 먼저 저희 1, 2위에 올라와 있는 반도체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근 팀장님. 간밤에 엔비디아 시총 2위 자리 탈환과 함께해서인지 오늘 국내 반도체 흐름이 좀 나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그간 AI 버블 우려라든지 침체 우려 등은 이제 꺼졌고 다시 반도체 사이클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거다라고 읽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과하게 좀 이제 과하게 실망을 했다가 다시금 이제 정상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은 그 7일 날 그 98달러, 99달러가 깨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제 다시금 이제 130달러 다시 회복을 했죠. 고점이 135달러였으니까 거의 고점 가까이까지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는 30포인트 빠졌다가 그 30포인트 빠진 걸 그대로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이 지금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급락을 했던 부분에 담아냈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렇진 못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2,700선에서 조금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어떤 그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700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낮아진 박스권의 어떤 상단을 좀 형성을 하면서 어제가 이제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2,700 딱 맞으니까 바로 이제 주가가 크게 밀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2,700에 근접을 하면서 뭔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이제 강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다시금 2,700을 재탈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20만 원에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죠. 25만 원 그쪽까지 갔다가 1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그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도 그렇고 이제 이건희 대표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빠지면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건 간에 AI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다만 속도의 문제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갔던 부분에 대한 눈높이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좀 이제 다시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28일 날 지금 시장의 예상은 굉장히 좀 또 긍정적이에요. 간밤에 나왔던 리포트들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또 웨드부시라든가 이런 리포트들 보면은 다시금 또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또 관건은 28일 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좀 앞서서 기대하는 부분이고 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달력에 여러분 아마 다 갖고 계시죠? 엔비디아 실적날 언제인지.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움직임일까? 그때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일까? 저희 참 체크해 볼 게 많아 보입니다. 근데 미국과 비교하면 사실 더 아프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역대
최대 랠리라고 합니다. 미국이 8일 연속 올랐다고.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이미 거의 뭐 지우개로 빡빡 지워진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살짝 이제 뭐 만회했다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이거에 기뻐해야 하는 건지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애계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8월 초에 나왔던 급락 부분은 일단 하이닉스는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빠진 거는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AI 버블론 얘기 나오면서 빠진 거기 네.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는 이제 해소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매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다들 15만 원대 말씀드렸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사서 30만 원 가면 거의 2배인데 예. 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도 40만 원 가면 2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무슨 포럼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일단 M7들이 미국에 있는 기술주 대표적인 AI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이라고 하죠. M7들이 다들 지금 하이닉스한테 전화해서 HBM 우리 걸로 좀 맞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HBM이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X도 지금 글록 2.0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영상학습, 이미지 학습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자체도 지금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에 맞는 또 반도체를 만들면서 거의 또 새로운 HBM의 수요가 또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여전히 투자 시기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서 학습 끝났는데 이제 영상이랑 이미지 학습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반도체는 문서보다 거의 한 3, 4배 더 필요하다. 옛날에 뭐 10분의 1밖에 투자 안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투자의 기간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안에 그 버블론을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밀고 가시는 게 맞고요. 전체 큰 트렌드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내 기업들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AI 산업은 이제 막 AI 반도체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왜 갑자기 저 밑바닥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 왜 올라오냐? 결국에는 에이직 반도체, 자기들의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그럼 다시 디자인 하우스구나 이러고 다시 가는 겁니다. 시장은 그만큼 빠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희 대표님 그러면 반도체는 멀리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충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너무 눈길 주지 말고 적극적 매수 취하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 랠리의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초입 단계로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여전히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싸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8월 달에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좀 뭐 지지부지하지만 네네.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에게 러브콜 보낼 회사들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또 중국도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하웨이에서 이미 이제 AI 반도체 개발했다. A100과 H100 정도의 수준의 뭐 반도체를 만들어냈다라는 또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더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아직도 이제 한 주가로 보더라도 저는 한 3분의 1도 안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산 허리조차 안 된 상황으로서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산업의 사이클이 더 크게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초기 구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시각 들어봤는데 아까 전에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이제는 설계를 해서 주문 받아서 이제 납품하는 시스템이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한 거일까요? 아니면 너무 내려서 이제 낙폭 과대 쪽에서의 순환적 성격으로만 오늘을 이해해야 하는 건가? 저희 성격을 좀 오늘 같이 좀 언급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가온칩스가 흐름을 잡고 가는데 뭐 에이직 랜드라든지 자람이라든지 다 갑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그런 리포트를 하나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단 대만의 어떤 디자인 하우스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업계에서 역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대만 업체들 이게 눈에 띕니다.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GOC라든가 AI 칩이라든가 뭐 이제 그 페러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떤 그 보면은 지금 한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그 매출이 거의 한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글로벌 빅테크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M7이라고 불리는 이런 빅테크들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커스텀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게 그렇다면 이제 설계 역량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설계 역량 갖다가 이제 외주화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최근에 온디바이스의 어떤 그런 적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 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구글이 평소보다 한 2달 먼저 지금 메신 제품 내놓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플보다 좀 먼저 내놓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아직까지 구글의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그 어떤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은 이런 그 AI 기술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구글의 어떤 이런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글도 이번에 보면 AI와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기다 애플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되고요. 뭐 삼성전자님이 1월부터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런 이제 상당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저가 모델까지 확장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향후에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좀 그 성장기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쪽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뭐 특별하게 뭐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뭐 HBM도 마찬가지고 이런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이런 그 섹터들 뭐 CXA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약간 순환매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처럼 일제히 오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결국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어떤 날은 어느 쪽이 좀 튀어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센티멘트가 다시 조금은 이제 그 어떤 그런 우려에서 다시 이제 기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제가 된다면 역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은 충분히 되죠. 이건희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그런 설계 쪽도 매수 타이밍으로서도 가능한 건지 이게 오늘의 양봉이 추세를 돌리는 쪽의 양봉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도요? 거래가 좀 터지고 양봉을 좀 크게 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전혀 다른 섹터긴 한데 네, 2차 전지 불나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갑자기 움직이죠. 맞아요. 네, 오늘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이러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당장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접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쪽은 거의 다 버렸죠. 뭐 그 에이징랜드라든지 자람이라든지 가온칩스 좋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거의 지금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1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을 39,000원까지 빠뜨린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시 좋아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의미 있게 터졌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이쪽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트렌드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조금 일부 나오더라도 한 121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거래를 동반했다. 그리고 올라온 자리가 낙폭 과대에서 이루어졌고 그 의미까지 붙일 수 있다면 당분간은 좀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가는지 같이 추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설계 쪽 얘기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옮겨서 함께 바이오주 쪽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6위에 알테오젠 든든하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30만 원 이상 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왔었죠. 기관 쪽도 함께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기관 순매수 상위단에도 바이오주가 있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HLB가 나와 있네요. 8위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들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이동근 팀장님. 바이오주는 너무 개별 대표주가 많은 상황이라서 솔직히 알테오젠 얘기 따로 해야 되고 HLB 얘기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개별적인 이슈와 개별적인 재료가 참 많은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좀 더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이오주는 재료가 좀 혼재되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사실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린 거는 엠폭스 무슨 뭐 이제 또 이제 코로나의 재유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약바이오 전반을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시장을 이끌던 우리가 얘기하는 뭐 CDMO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어제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조금 또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엠폭스라든가 이런 쪽이 좀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시장의 수급이 뭐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장의 수급이 확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오늘은 이게 결국은 반도체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죠.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데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에선 좀 자금이 빠졌죠. 뭐 많이 끌어올렸던 이런 엠폭스라든가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엠폭스라든가 코로나19는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실 테마죠. 테마성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바이오 관련주들, 진짜 바이오주들은 CDMO, 뭐 신약 개발, 플랫폼 이런 쪽이 여전히 저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어떤 그 급락 과정 이후 어떻게 보면 시세가 제일 좀 탄탄했던 급락 과정에서도 그랬고 급락 이후의 과정에서도 그랬고 시세가 가장 탄탄했던 업종을 꼽자면은 바이오, 뭐 조선 이런 쪽을 꼽을 수가 있어요. 금방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는 물론 이렇게 이제 뭐 엠폭스나 코로나19 관련 테마처럼 뭔가 단기의 시세를 크게 내는 종목들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가셔서 사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바이오는 좀 포트에 담아가지고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제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은 금리 인하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수혜 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든가 뭐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역시 전 바이오주들은 좀 대장주 쪽에서 놀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뭐 중소형주들 물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역시 이제 이런 포트에서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역시 대형주들 대형 쪽에서 좀 계속해서 좀 그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라고 한다면 뭐 삼바나 셀트리온, HLB 다 포함인가요? 그렇죠. 뭐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사실 제약주들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제약주들은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흐름을 이끌었던 거는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오히려 흐름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전통 제약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미스가 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하반기 쪽으로 넘어오면 이런 제약주들이 조금 이제 어떤 그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네. 이런 환경들이 또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이런 CDMO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 되는 쪽으로 좀 이제 최근에 좀 핫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 그리고 전통 신약 쪽으로 본다면 이제 CDMO까지 판로를 확장시켜가는 쪽에 있어서도 여러분 힌트 주셨으니까요. 챙겨볼게요. 진짜 전통 신약, 뭐 녹십자, 보령, 종근당 등등 레거시 신약 쪽에서 기지개 켜고 있는 모습들도 많거든요. 같이 쭉 차트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테오젠 아까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있었는데요. 알테오젠 한번 분위기 훑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싼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알테오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이건희 대표님이 또 알테오젠 잘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30만 원 이하면은 뭐 그러니까 팔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다음 달에 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은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재료 하나하나들마다 세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런 세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알테오젠을 산수만 좀 할 줄 아시면 너무 싸죠. 산수만 할 줄 알면. 예, 뭐 지금 일단은 이게 침투율부터 시작해서 뭐 말은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키트루다가 얼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 키트루다를 SC로 바꿔서 얼마나 시장 침투율이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 수익이 좋아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산도즈와의 계약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들을 SC로 만들겠다는 산도즈의 그 발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로열티가 뭐 5%, 뭐 3%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에서 20%로 책정됩니다. 그러면 규모는 작아도 돈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뭐 ADC 관련돼서 뭐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뭐 ADC가 될지 안 될지 뭐 ADC를 가지고 뭐 SC 제형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거 갖고 지금 또 설왕설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없어도 지금 너무 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28년도 이후를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인데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먼 미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에코프로가 처음 올라갈 때는 돈을 벌어서 올라갔나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럼 돈을 벌 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한 2, 3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회사로 보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조 이상을 버는 회사가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예, 60조? 예, 정도 할걸요. 예,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16조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싼 거죠. 제가 산수만 잘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열심히 공장 가동해서 그렇게 버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면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비싸질 수 있다. 삼성에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테오젠. 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지금 굉장히 플랫하죠. 고가권에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팔 사람도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 대기 매수자는 많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한 40만 원까지의 TP를 알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움직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외국인 쪽에서 금융주를 좀 담네요. KB금융. 근데 기관이 더 담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밸류업 키워드 갖고 있는 쪽이에요. 금융지주, 신한지주, 그쵸? DB손해보험,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노무현 팀장님, 갑자기 또 밸류업이 붑니다. 테마 장세가 한참 돌고 있다가 갑자기 밸류업의 시선이 쏘인 이유는 큰 손이 작으면 어디로 고야 할까? 그럼 믿을 건 밸류업이다 이쪽일까요? 어떤 평가 내려주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이번에도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 이런 그 갭의 차이는 결국 밸류업의 문제예요. 밸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제대로 된 밸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 게 금융주라는 거죠. 뭐 이런 금융주주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어떤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비롯해서 뭔가 주주 환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앞다퉈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주 쪽에서 오늘 물론 금융지주사들, 은행주들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보험주예요, 사실은. 뭐 DB손해보험이 오늘 8% 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손해보험도 올라가고 있고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업종 전반으로 좀 이제 파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런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 배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벌써 이제 8월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 배당 좀 발빠르신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다가 결국 뭘 채워넣겠습니까? 배당을 생각한 어떤 그런 투자를 일정 부분은 가져가신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금융주 전반의 어떤 그런 매기로 조금 이제 그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어떤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지주회사도 최근에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하반기 시장에서 역시 어떤 시장 전반에서 상당한 어떤 비중을 좀 차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사실 금융주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이 잘 나가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쵸. 그 항상 그래서 조금 이런 쪽은 일단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에 좀 일정 부분을 채워 넣는 일단 그 비중을 가져가는 이런 쪽의 전략이 저는 조금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당 메리트가 더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특히나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까지 저희 정리해 봤고요. 이건희 대표,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